전국 각지에서 잡혀간 사람들 6만 755명. 그 가운데 3만 9,742명이 전국 26개 군 부대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이름만 순화교육이라 불린 강제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4주간의 교육이 끝난 뒤에도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다시 끌려가 수개월 동안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고, 누군가는 재판조차 없이 보호감호소에 넘겨져 무려 5년간이나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이들 수련생들은 과거에 무질서했던 생활로 인해 크고 작은 질병을 많이 지니고 있었지만 전염병처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만 54명,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이 397명, 행방불명 4명, 각종 질환으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연명한 2,768명. 삼천교육 피해자와 가족의 무너진 인생은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일까요? 1980년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삼천교육대의 진상은 무엇인지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5년 1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삼천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회. 2004년에 제정된 법이 있지만 피해자 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해자들은 보상을 넘어 진정한 배상과 책임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과 피해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피해자 범위 확대, 진상규명 강화, 그리고 배상으로의 전환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2000년대 이제 김대중 정부 과거사 정리를 하면서 국방부와 함께 이제 피해 관련된 법안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피해 구제 법안이 상당히 미흡하고 필요적이지 않다, 그런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일부 개정이 있었지만 그 또한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22대 국회에서는 이 피해자들의 가족들과 그 다음에 당사자들의 피해 회복과 명예 회복, 그리고 보상과 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까지도 그 피해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극복하지 못하시거나 육체적으로 극복하지 못했던, 그리고 평생 동안 한으로 맺혀져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그 생생한 기억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자리였었는데요. 그 자리에 참여했었던 분들 모두가 이 삼천교육대법이 개정돼서 보상을 좀 받거나 피해자들의 어떤 그 위로가 되는 이런 법으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또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좀 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오늘 삼천교육대 피해자분들과 지체된 역사의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난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마련한 기자회견장. 국회 앞에서 천일간 노숙 농성 중인 삼천교육 피해자 전국연합회 회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 국가는 항소상고를 포기하라. 하나, 법원은 현재 계류 중인 1심, 2심, 3심 재판을 조속히 결심하라. 하나, 국회는 삼천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2025년까지 개정 완료하라. 그 외침은 절박했고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삼천교육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14일 삼청교육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한 지 4년 만에 대법원의 판결로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유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 쪽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별도의 추가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절차인데요. 이번 판결은 법적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삼청교육 피해자 유족에 대해 국가폭력으로 인한 국가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삼청교육대 특별법이라는 것도 만들었지만은 진실하고 맞지도 않는 배보상 아주 낮은 돈 몇 푼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지요. 삼청교육대 피해자 연합회에서 제일 먼저 2022년도에 민변과 함께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비록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법원에서 저희들 편에 서준 것은 대단히 기뻤던 일입니다. 4만 3천 피해자가 그토록 그리고 또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그 과정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더더욱 기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에도 국가 배상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1980년대 군사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와서 인권이 유린당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1980년 경찰에 끌려가 삼청교육대에 넘겨진 뒤 보호감호소에 수용된 최모 씨. 그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3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2억 원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정부 측은 최 씨의 청구가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을 넘겼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최 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정부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이 문제없다고 확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시효보다 정의가 우선한다는 사회적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 밖에도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피해자의 범위를 삼청교육대 입소자 전원으로 확대해야 하며 국가가 합당한 배상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 권고를 근거로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사례는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 삼청 피해자를 위한 보상법을 제정 시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주로 사망이나 부상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보상을 해준다고 돼 있는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그 구금, 그 다음에 거기 뭐 폭력, 죽은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광범위하게 그 피해자 구제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범위를 확대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하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정부 책임이 드러나고 어떤 국가범죄라는 것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승소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승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보통 그러면 재판하는데 시간도 1, 2년씩 걸리고 또 소송 비용을 또 그 피해자들이 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일괄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피해자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반세기 가까운 45년 동안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 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승소 사례가 조금씩 쌓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곧 지난 수십 년 동안은 그렇지 못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2004년에야 처음으로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제대로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피해자들은 진실을 요구하고 국회는 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청교육대라는 이름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아있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45년 전 사회 정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국가 폭력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5월 18일 자정을 기해서 전국 일원의 비상계엄을 확대 선포하고 1980년 5월 17일 밤 12시 신군부는 국가 위기를 빙자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정치 활동이 전면 금지되고 5월 18일 새벽 2시에는 무장병력이 국회를 봉쇄해 헌정 중단 사태가 발생합니다. 불과 2주 뒤인 5월 31일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즉 국보위가 등장합니다. 국가를 보위한다는 명분 아래 초헌법적 기구가 설치된 것입니다. 지난 5월 31일 정부 대변인 이광표 문화공보부 장관은 전국 비상계엄 하에서 대통령이 계엄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내각과 계엄 당국 간의 협조 체제를 긴밀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의 자문 보조화 기관인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보위의 의장은 형식적으로 최규하 대통령이었지만 모든 실권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신군부의 권력 장악은 이제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신군부는 혁신을 가장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며 사회 정화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이른바 삼청계획이라는 이름의 조치들을 줄줄이 내놓았습니다. 삼청계획은 여러 계획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79년도 12.12 쿠데타, 그리고 80년도 5.17 쿠데타, 그 다음에 5.18 민주화운동을 이제 유혈 진압한 다음에 1차로 권력을 잡고요. 그 다음에 8월 27일 날 전두환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기 전까지 그 사이에 자신의 정권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일련의 계획을 삼청계획이라고 하고, 그 중에 이제 삼청교육대를 설치하는 것은 5호 계획이었습니다. 삼청계획 1호는 권력형 부정축제자 척결이었고, 삼청계획 2호는 정치 비리자 척결이었습니다. 삼청계획 3호는 고위공무원 숙정이었으며 삼청계획 4호는 3급 이하 공직자 숙정입니다. 1980년 7월 29일에는 이른바 불량배를 소탕한다는 구실로 삼청계획 5호를 발표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를 근본적으로 소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980년 8월 4일 계엄포고령 제13호를 발령하면서 전국에서 이른바 불량배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들어갑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 상임위원회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저변에서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혀온 폭력, 사기, 밀수, 마약 사범 등 각종 사회적 독소를 뿌리 뽑아 밝고 명랑하고 정의로운 새 시대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사회학 1소를 위해 사회학 1소 특별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검거 작전은 계엄사령부의 지휘 아래 6만 755명을 법관의 영장도 없이 잡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범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무고한 시민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모양새는 폭력배 또는 사회를 어지럽히는 수많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잡아간다라고는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논농사 짓다가 농부들끼리 이렇게 싸움하다가 끌려간 사례도 있었고, 심지어는 길거리에 침 뱉었다고 해서 끌려간 사람도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사례는 전라도 말을 썼다고 해서 잡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고관 부인하고 카바레에서 춤췄다고 잡혀간 사람도 있고요. 그 과정은 거의 인간 백화점이다 할 정도로 참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잡혀갔다는 이야기입니다. 4만 2천여 명이 끌려갔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전과가 없는 사람이 한 45% 이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체불 임금 달라고 하다 잡혀온 사람, 시장 좌판에서 말다툼하다 잡혀온 사람, 택시 바가지요금 시비를 하다 잡혀온 사람, 노조 간부, 지방 언론사 기자 등이 평소 경찰의 미움을 산 죄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경남 김해군 녹상면에서 농사를 짓던 당시 27세 김성환은 지서에 러닝셔츠 차림으로 찾아갔다는 이유로 끌려가 삼청교육을 받고 정신분열증을 앓다가 사망했습니다. 무고한 개인의 삶이 하루아침에 국가폭력에 의해 파괴된 것입니다. 그 반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청을 만들었는데 그 피해자는 온전히 평범한 시민들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그랬고 15, 16, 17살짜리들은 선생님이 너 한 달 동안 훈련 갔다 올래? 그래서 갔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맞았고 오늘 월급날이라 회식하다 가신 분 집에 들어와서 나의 가게에 들어와서 행패 부리는 사람하고 싸움이 났는데 본인이 간 사례 또 가장 또 마음 아픈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엄마하고 외할머니만 있는 집이었거든요. 엄마하고 외할머니만 있다 보니까 두 형제가 다 갔어요, 거기를. 두 형제가 다 잡혀가서 두 형제가 다 삼청교육 피해자인 사례도 있었어요.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회정화 사업이라는 어떤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실적을 일단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오늘 100명을 잡아들여라 라고 하면은 일선에 있는 경찰 같은 경우는 한 200명을 왕창 그렇게 연행을 하고요. 그 중에서 분류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100명을 추려가지고 이제 삼청교육대로 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진짜 불량배였냐 이거는 정밀하게 검사는 안 되는 거고 일단 100명이라는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일단 이제 연행을 하게 된 겁니다. 1980년 8월 4일부터 검거를 시작해 이듬해 1월 25일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전국에서 검거된 사람들은 6만 755명입니다. 이들은 심사위원들에 의해 등급별로 판정을 받았는데요. A급은 군법회의, B급은 4주 기본교육의 6개월 근로봉사, C급은 2주 기본교육의 귀가조치, D급은 훈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판정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은 30초에서 1분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 39,742명이 전국의 26개 군부대로 보내져 4주간의 이른바 순화교육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삼청교육대입니다. 죽음의 순화교육. 삼청교육대의 실상은 너무나도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8월 초순 국가보위비상대책 상임위원회는 사회약 1소 특별조치를 취하고 그동안 선량한 국민을 괴롭혀온 폭력, 공갈, 사기, 밀수, 마약 사범들을 일제히 소탕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과거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오전 6시에 기상해서 오후 6시까지는 이른바 순화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취침 후에 다시 깨워서 훈련을 시키고 다시 잠깐 눈을 붙이게 하는 걸 2시간 간격으로 반복했습니다. 자정에 깨워 PT 체조, 팔굽혀 펴기, 쪼그려 뛰기를 시키고 2시간 뒤 다시 깨워 똑같은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자정, 새벽 2시, 새벽 4시. 수면은 끊어지고 육체는 무너져 갔습니다. 삼청교육은 매우 심한 가혹행위의 연속이었습니다. 구타, 벌차려 같은 것들을 통해 육체적 고통을 주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의 피해자 진술을 보면 김아무개는 교육은 거의 받지 못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합을 받았습니다. 야밤에 옷을 벗긴 다음 찬물을 붓거나 강목과 쇠파이프로 수없이 폭행당했고 철조망 근처만 가도 실탄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강원도 화천군 부대에 있던 안 아무개의 경우 추운 겨울 새벽에 연병장에 집합시킨 다음 맨몸에 물을 뿌리고 몽둥이로 구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됐습니다.
그 전두환 육군소장이 12월 12일 그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장군을 체포 연행하면서 12월 12일 이제 군사반란을 일으켰고요. 5월 17일 전국적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이제 비상계엄을 이제 선포를 했는데 그 과정은 전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거를 거치지 않은 이제 권력의 등장이고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불안한 어떤 그 정권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국민들이 누구나 이제 그 고개를 끄덕일 만큼 수긍할 만한 어떤 그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사회 정화라는 그런 명분, 그다음에 불량배를 소탕한다는 그런 이제 듣기 좋은 소리, 그렇게 해서 이게 그 피해 규모를 더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알려진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정부가 제작한 홍보 영상 속의 삼청교육대는 새로운 삶을 찾는 젊은이들의 수련장이었습니다. 여기 새로운 삶의 길을 열심히 찾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입대 전날 장발이던 머리를 짧게 깎고 난 후부터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인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보다도 육체적인 고통을 더 심하게 느끼는 순화교육으로 가슴과 배, 어깨와 팔뚝에 새겨진 지난날 어두웠던 생활의 표식들을 씻어버리려는 값진 훈련에 임하는 수련생들. 당시 삼청교육대 홍보 영상을 보면 어두운 과거를 씻기 위해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삼청교육대에 대해 보도한 신문기사들도 천편일률적이었습니다. 8월 13일자 경향신문의 기사는 이곳에 들어온 후 뉘우침의 눈물이 값비싼 것임을 느꼈다. 악으로 얼룩진 과거를 씻고 새 사람이 되어 부모에 효도하련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같은 날 중앙일보도 낮에는 고행하는 승려처럼 육체적인 훈련을 받고 밤에는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정말 다행이라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삼청교육대 교육생들의 모습을 미화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철저하게 감춰진 삼청교육의 실상으로 인해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삼청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영문도 모르고 끌려간 사람들은 퇴소 이후에도 사회적 냉대와 손가락질 속에서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고통이 4주간의 순화 교육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회보호법. 1980년 12월 18일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만든 법입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과 개선,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보호 처분으로 사회 복귀를 촉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국보위는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1항에 순화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일정 기간 보호 감호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조항 하나로 피해자들은 삼청교육을 마친 뒤에도 끝없는 구속의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권의 눈에 거슬리면 다시 잡혀가 감호소에 몇 년이나 수용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사회 복귀가 아니라 고통의 연장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순화교육은 4주가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형벌이었습니다. 순화교육 4주를 받은 교육생의 숫자는 총 39,742명이었고 C급과 B급으로 분류된 이들 중 퇴소한 인원은 29,726명이었습니다. 나머지 16명의 B급 교육생들은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고 근로봉사대 지원서라는 종이에 강제 날인한 후 전방으로 모두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시받은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1988년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근로봉사대 교육생들이 만들어낸 근로봉사 실적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차 기동 진지 총 3.2km, 전투진지 공사 2,246동, 도로 신설 23.8km, 도로 확장 203km, 도로 보수 509km, 통신망 매설 78km, 기타 전투시설 보강 등. 이 엄청난 공사 실적은 피땀을 흘리며 곡괭이를 쥔 청년들, 군홧발에 쫓기며 삽을 들어야 했던 노인들, 죽음을 불사하고 끝없이 이어진 강제 노역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6개월에 걸친 노동을 감내해야 했던 근로봉사대 교육생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했던 건 언젠가 들려올 것이라 믿었던 계엄령 해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곧 또 다른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로봉사대 활동이 끝난 이들을 기다린 것은 1980년 12월 8일 제정된 사회보호법 부칙 조항이었습니다. 정부는 1월 24일 24시를 기해 전국의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비상계엄령은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봉사대 만 16명 가운데 7,478명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재판도 없이, 변론 기회도 없이,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1년에서 5년까지 보호 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역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상은 징역형 아닌 징역형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보호감호소 건물이 신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 시설을 대신 사용했습니다. 1981년 12월 2일 청송보호감호소가 지어지자 2,416명을 이송했습니다. 이게 삼청교육대를 설치하는 계획이 여러 단위에서 있었는데요. 8월 4일 날 그 계엄 포고령 13호 이전에 여러 단위에서 있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명분 쌓기, 불량배 소톨 작업이라는 명분을 쌓는 거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국토 건설 사업에 노동력을 이제 이용한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화교육이라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군대 내에 삼청교육이라는 걸 시켰지만은 그 다음에는 근로봉사라는 이유로 국토 건설 사업에 이제 무상의 노동력을 제공한 그런 것까지 처음부터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6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삼청교육대. 그 진실은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민주화를 외치던 시민들의 목소리 속에서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이들이 나도 피해자였다고 용기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피해자들의 수기는 책으로 엮여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 사람들의 손에 읽히며 삼청교육대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국민들의 기억 속에 새겨졌습니다.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고 공개된 장소로 나와 증언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구타, 새벽에도 계속된 얼차려, 그리고 끝나지 않는 보호감호의 고통을 직접 말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실상을 드러내는 진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당성 없는 권력이 자행한 국가폭력이라는 진실과
마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26일 실시됐습니다. 1988년 4월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평민당, 민주당, 공화당이 힘을 합쳐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와 제50 비리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습니다. 국회의 권능으로 부당한 권력이 저지른 비밀의 문을 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1988년 6월 27일 구성된 50 비리 특별위원회는 87년 민주항쟁의 구체적 성과물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삼청교육대에 대한 최초의 질의는 1988년 7월 8일 제13대 국회 본회의였습니다. 내무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80년 8월에 시작된 삼청교육대 교육은 4주간의 순학 교육 후 3개월 내지는 6개월의 강제 노역, 그리고 감호소 이송해서 1년에서 5년간, 그보다도 더 긴 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감호소 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요새 그 인권 유린당한 사실을 진정해 오고 있는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은 훈련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총살을 당한 사람도 있고 지프차에 매달려서 운동장을 4바퀴 돌려서 죽은 사람도 있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인권 유린을 당했다고들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그때 당시 국보위의 사회정화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장관께서는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만은 속 시원한 답변을 받아서 그분들이 진정해 왔을 때 사실이면 사실이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삼청교육에 대해서는 내무부 장관으로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청교육은 당시 계엄포고 13호에 의거해서 계엄사령부에서 전국의 우범자를 일제히 단속하여 순화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모두 39,786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육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컴퓨터 기록이 말소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들의 질의는 계속됐습니다. 삼청교육대 문제는 그동안 80년 이후로 상당히 오랫동안 일반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에 많이 은폐되어 왔고,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점들 또한 그때 당시 어떻게 삼청교육대가 이루어져 있었던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1988년 10월 3일 국방부는 삼청교육대 교육 도중 사망자 50명, 부상자 76명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비록 은폐되고 축소된 숫자였지만 정부가 삼청교육대의 인권 유린을 최초로 시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만여 명의 인권을 유린하고 54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삼청교육대 사건 등 엄청난 비리와 부정 사건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같은 해 11월 26일 노태우 대통령은 특별 담화를 발표합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공직자 해직, 삼청교육대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의 보상과 명예회복을 약속했습니다. 특별 담화에서 노 대통령은 시국 수습과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6개 항의 민주화 조치를 제시합니다. 그중 삼청교육으로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명예회복 약속도 있었습니다. 둘째, 지난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면과 함께 광주 민주화운동도 1980년 공직자 해직과 삼청교육대 사건, 인권 침해 사례 등 지난 시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억울하게 피해 입은 분들에게 보상과 함께 명예회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에 따라
삼청교육 관련자들에게 피해자 신고를 받았습니다. 사망자로 52명의 신고가 접수됐고 그 외에도 삼청교육 후유증을 앓다가 사망한 397명, 행방불명 4명, 삼청교육으로 인한 상이자, 즉 부상자 2,768명 등 총 3,221명이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대통령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14대 국회가 열린 후 삼청교육대 관련 시민단체가 삼청교육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1992년 10월에는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이 국방위원회에 제출됩니다. 제출 법안은 국방위원회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2차례 심사가 이루어졌지만 의결되지는 못합니다. 이후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명예회복 논의는 소강 상태를 보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2004년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됩니다. 20년 넘는 싸움이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이사일정 제9항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열린 우리 당의 이창복 의원께서 발의하신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1980년대 대표적 인권 탄압 사건인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인권 신장과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3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국방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04년 9월 16일부터 2005년 7월 30일 사이에 다시 삼청교육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회복과 보상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교육 중 사망자 44명, 후유 사망자 884명, 상이자 3,697명, 행불자 19명 등 총 4,64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68.4%인 3,177명이 2006년 11월 초까지 보상 결과자로 처리됩니다. 2004년 8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국가 권력이 저지른 인권 침해와 불법 행위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진상을 규명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 큰 신뢰를 쌓고 올바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진실을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이 먼저 용기 있게 밝히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 다음 날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과거사에 대한 검토 지시를 합니다. 2005년 5월 27일 출범한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는 2006년 11월 10일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는 삼청교육의 직접적 근거인 계엄포고 13호는 국무회의 부의 없이 시행되어 적법한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군사상 필요와 무관한 불량배 소탕 목적으로 발령되었으므로 적법한 근거 없이 시행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이어 정부가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삼청교육 기간 중 발생한 사망 의혹 사건은 재조사해야 하고 피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적절한 의료 대책을 세울 것도 함께 제안합니다. 2005년 12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과거 100년간의 역사적 의혹을 밝히기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 독립운동, 반민주,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의 화해를 통해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삼청교육은 신군부의 치밀한 집권 계획에 따라 국보위 사회정화분과가 기획한 삼청계획 5호에 따라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 부의조차 되지 않은 불법 문건이었습니다. 정부 내부의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건 삼청교육이 마치 군사작전처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계엄포고 제13호가 발표되기 사흘 전인 1980년 8월 1일부터 이미 대대적인 검거가 시작됐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들을 체포, 구금한 겁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 피해자들은 침묵을 강요당했고 명예회복도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해를 넘기기 직전 마침내 한 줄기 희망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문제에 역사적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삼청교육대 운영의 근거가 됐던 전두환 신군부 시절 계엄포고 13호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8년 12월 28일 마침내 대법원이 계엄포고 제13호를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삼청교육대의 법적 근거가 송두리째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계엄포고 13호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죄형 법정주의와 영장주의에도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삼청교육 자체가 불법이라는 역사적 판단이 38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과거사 논란을 넘어 국가폭력의 위법성을 사법부가 공식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도 위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삼청교육대에 입소한 사람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습니다. 그동안 일부만 피해자로 인정돼 수많은 사람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권고는 삼청교육 자체가 위법한 국가폭력임을 명확히 밝히고 범법자 낙인을 걷어내는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기록됐습니다. 그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당시에 군부대 내에 있는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4만 명이 전체적 피해자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2018년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삼청교육대를 만들게 된 근거가 80년도에 계엄포고령 13호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법원에서 18년도에 그 당시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했던 그 근거가 되는 계엄포고령 13호는 그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서 무효다라고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13호의 근거에서 연행돼가지고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사람 전체가 그러면 근거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그 당시에 삼청교육대에서 죽거나 다친 분들 이외에 당시에 삼청교육대로 연행됐던 분들 전체가 피해자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지난 4월 9일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해 삼청교육과 관련한 새로운 문건이 확보됐습니다. 이른바 제초작업이라는 문건입니다. 제초작업. 누구를 속간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지 문건의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문건은 1980년 6월 10일 국군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건의 내용은 폭력배를 소탕해 사회에서 격리해 국토건설 사업에 투입해 관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을 잡초에 빗대 제거 대상으로 규정했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기만 합니다. 문건 작성 시점이 1980년 6월 10일인 점을 감안하면 8월에 시작된 삼청교육 2달 전부터 순화교육과 강제노역까지 치밀한 계획하에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생을 아빠가 그냥 집을 나갔다고만 알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고 엄마가 오빠를 불러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가수 오빠 불러와 그러는데
가서 오빠 불러오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오빠한테 뛰었어요. 정말 엄청나게 빨리. 근데 엄마는 떠나고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간 곳이 아동보호시설이었어요. 주변에 아는 지인분들하고 이제 우연히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아빠가 안 나타나시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난 너무 이뻐하시고 참 좋은 분이셨는데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지나가는 일 혹시 삼천교육대 가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발단이 된 거예요. 조사를 이제 개시를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명단에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알게 됐고 아빠가 거기서 4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 후로 저희를 못 찾았다는 게 더 마음이 아팠고 근데 우리 아빠가 그렇게 됐고 우리 오빠랑 내 동생이 50도 못 살고 세상을 떠난 모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동안 뭘 하고 살았지?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사는 의미 같은 것도 좀. 삼천교육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반세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2004년 삼천교육 피해자법이 제정됐지만 정확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아 보입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삼천교육 피해자들은 진정한 사과와 책임을 요구해왔습니다. 보상이 아닌 배상의 근거 법률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천교육대 특별법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그 특별법 피해자를 그 상해자, 그러니까 삼천교육대에서 다친 사람, 행불자, 행방불명이 된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 이것만 피해자라고 이렇게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을 다 없애야 됩니다. 삼천교육대를 다녀온 4만 명 피해자 전체를 피해자라고 다 반드시 바꾸어야 되고, 또 삼천교육대 진상규명이 있어야 됩니다. 배보상이 우선이 아니라 진상규명이 우선입니다. 국회에서 88년도에 청문회를 하기는 했지만 부족합니다. 그때 드러난 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야 되고 또 이것들에 대한 당연한 조처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특별법인데 지금 현재 있는 특별법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천교육대 특별법에는 민주화운동 과정 그것도 찾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가해자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가해자는 전두환 한 사람만 가해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역사기록관이라는 것을 국가 이름으로 만들어서 벽에 붙여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런 사건들이 재발이 되지 않겠죠. 진상규명과 피해자 범위 확대, 배상으로의 전환을 위해 국회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아직도 국민들은 범죄자들한테 당연히 했던 거 아니냐, 일부 피해자들이 있을지언정 이렇게 인식하는 잘못된 흐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명예회복과 생존자들과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이런 인식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게 단순한 피해자들만의 몫이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게 국가폭력과 그 상징적으로 범죄자 집단에 대한 훈화교육이라는 인식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과 지인들의 피해는 온전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들은 범죄자의 자식이라는 낙인 아래에서, 사회적 낙인 아래에서 정말 제대로 성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돌봐주고 이러한 명예회복과 더불어서 피해구제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가 제대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권 기준으로 그분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들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품어 안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좀 더 책임 있게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거의 근거법으로서 이번에 개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되어서 그분들이 최대한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존중받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 외친 정의사회 구현. 삼청교육대의 운영 목적은 사회악 일소였습니다. 잡초 같은 범죄자들을 뿌리 뽑아 새 사람을 만들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청교육의 실상은 생지옥과도 같은 죽음의 순화교육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후유증으로 죽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도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숨죽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45년,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 피해자와 유족들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기록하여 미래에 전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삼청교육이라는 거대한 인권 유린에 대해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